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한 2%대 상승, 코스피가 1.95, 코스닥이 2.2% 플러스 였었습니다. 지금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해줄지, 그리고 연속성이 어떻게 될지,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372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코스닥이 2% 올라서 664, 요 정도입니다. 어제 하락했던 거의 한 절반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장 전략을 바로 좀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어제 뭐 가짜 뉴스로 판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뭐 관세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일 유예라는 가짜 뉴스, 그러니까 번역의 오류였죠. 그게 나오고 났을 때 미국 증시 보신 분들은 참 볼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때 방송을 하고 있어서 봤는데 한 2, 3분 만에 지수가 막 6% 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어서 관세만 회복되면 증시 회복이 정말 빠르겠구나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일본에서의 이런 관세 협의 스탠스,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협의를 해볼 모양이 좀 있다, 준비를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 보복적인 스토리만 안 나오면 더 이상 격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외 거의 나머지 국가들과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베센트나 뭐 이런 미국 정부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그 뉴스만으로는 뭐 엄청 많이 올라가긴 어렵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등 여부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기엔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요. 대신에 하방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잘 자산 배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네, 똑같습니다. 그 하루에 변동치가 한 5% 됐잖아요. 좋은 거는 분명히 그 내고하기 직전에 또는 내고를 하건 초반에 엄포 내지는 극단적인 그 갈등이 고조되는 거기 때문에 갈등 고조 다음에는 해소이거나 아니면 뭐랄까 잠깐 쉬기 정도니까 오늘 그 주식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가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 맞고요. 그 유럽 쪽도 공산품, 미국 공산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자기네가 미국에 매기는 관세에 대해서 무관세로 해가지고 마치 베트남이 내고할 때 그러는 것처럼 그런 의향을 비췄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외 쪽으로는 일단 협상의 모드로 들어가는 거라는 측면에서 4% 올라온 것을 다 토해내고 다시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지켜보자 이런 거니까 그건 파지티브한 거죠. 예, 그건 분명히 파지티브한 분위기의 전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체화되는 거는 기다려보고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2%, 2.5%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빨리 뭐 2,400선을 회복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374 어제 100포인트 떨어지고 나서 레벨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오늘 절반 정도, 한 46포인트 정도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삼성전자가 3.2% 정도 상승으로 출발하고요. 54,900원. 요 잠정 실적에 대해서는 이따가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4.3% 정도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2.8% 상승.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합니다. 유상증자 규모를 좀 줄이고 나머지 자금조달은 다른 그룹사 내부에서 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1% 정도 상승합니다. 현대중공업이 4.5% 상승하고요. 하나 오션도 오늘 6%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한화 오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 시스템도 6% 정도 올라가고요.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방변, 어제 떨어졌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5% 넘게 올라가고요. 뭐 어제까지의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절반 정도 회복해 준다는 게 계속 주르륵 떨어지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상황이 나아 보이긴 하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이 2.8% 상승, HLB도 2.2% 상승, 삼천당제약,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리가켄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2%에서 4%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 종목들도 3.6%, 2.3% 정도 올라가고요. 뷰티 쪽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클래시스 2%, 거기다가 컨텐츠 쪽, 엔터 쪽, SM, JYP 이런 종목도 2%대. 그리고 리노공업, 저기 흡프스프,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한 4% 넘게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1% 정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를 가지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의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좀 특징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뭐 특징적인 부분은 뭐 다 오르는 거죠. 다 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방산이랑 조선 쪽 변압기가 좋은 거는 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오른 거고 어쨌든 산업 쪽은 그래도 뭔가 회복한다면 실적 베이스로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 있었고 현대로템도 수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을 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뭐 이게 이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쪽이랑 그 다음에 뭐 LNG 뭐 프로젝트 관련된, 왜냐면 조선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뭐 정치나 정책주들이 오늘도 가는 걸 보면 확실히 대선 시즌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은 좀 드네요. 네. 거기다가 바이오가 생각보다 좀 강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바이오 모멘텀이 있는 쪽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어쨌든 실적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상치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반도체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점.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눈에 띄고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뉴스가 컸고 또 두 가지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작지만은 공신한 것도 있어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공신나서 뭐 4천 몇백억 그 공신한 것도 마침 괜찮았고, 폴란드에 4천억대 자주포 부품 공급. 뭐 아주 새로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타이밍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간밤에 사실 독일 주식이 엄청 최근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라인메탈도 빠졌겠죠. 장중에 시작할 때 무려 27% 빠졌습니다. 27%. 27%가 올랐다. 빨랐다, 빠졌다고. 장중에. 초반 시작할 때 오프닝 해갖고 마치 한 시간 내로 27%가 폭락했어요. 라인메탈이. 그런데 CEO가 자사주 산다고 발표했어요. 한 100억 정도. 한 큐에. 주가가 마이너스 7%가 3%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말아 올렸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점에 대한 인식, 낙폭과대의 인식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뭐 하여튼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 관련된 주식이 눈에 띕니다. 그 나머지는 다 예상되는 정도였던 거고, 뭐 그렇습니다.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없었죠. 예,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자율적인 반등에다가 약간의 뉴스 붙어지면 조금 더 반등. 이런 패턴으로 시작한 기분 좋은 스타트이긴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현물 시장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1,300억 플러스긴 한데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844억, 10분 만에 또 1,000억 가까이 팔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80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수급이 기분 나쁩니다. 계속해서 좀 파는 게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좀 강하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반등을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너무 많이 팔까, 이런 고민을 뭐 매일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글쎄요. 뭐 이제
매일 들어와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좀 한번 스탯을 잡으면 좀 일정하게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돌림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그렇다고 지금 외국인이 무조건 사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없거든요. 뭐 어차피 지금 전부 다 떨어져 있는 시장이고, 니케이 같은 경우 지금 5%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저희가 더 높은 거죠.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때 되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단기간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 상황에서 수급이 다시 빠진 거기 때문에 바로 다시 돌아와주면 너무 고마운 거고, 뭐 대외적인 변수나 뭐 사실 우리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아직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굳이 들어와서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너무 크게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들어와주면 너무 고마운 거지만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요한 건 연기금이 계속 사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오르니까 좀 덜 사는 거 보니까 요게 이제 원래 사실 지금 지수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상관없이 막 팍팍 담아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연기금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 때만 산다라고 치면, 지수가 이렇게 낮은데도 떨어질 때만 산다고 치면은 아직 위아래 변수는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가격대긴 하지만 뭐 지금부터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뭐 위아래 조금 이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관세가 정말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뭐 외국인이 막 팍팍 들어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파생에서 먼저 포지션에 대한 일부 좀 변경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현물이 좀 따라오는 그런 구조로 되지 않을까. 지금 파생 쪽은 풋이 거의 다 독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의 변화가 일단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저기 방산 쪽이 그래도 제일 좋네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기 현대 로템 요런 종목들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반도체 강하고, 거기에다가 뭐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미포, 하나 오션, 뭐 요런 효성중공업, 조방변 이렇게가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조방변이죠. 다시 조방변. 반도체까지. 반도체까지. 조방변 반도체. SK 스퀘어가 5%,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4.7%, 요 정도로 출발을 하고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38%, 한미반도체도 3.8%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해서 혹시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시다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숫자 2개 나왔으니까요. 영업이 6조 6천 잘 나왔습니다. 예. 예상이 보통 최근에 올라간 게 최고가 5조 8천억까지가 있었고요. 보통은 5조 3, 4천억이 최근 넘보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최근 거만, 과거 거 다 잊어버리고 최근 거만 유효하다 보면은 최근 한 일주일 내에 온 거 중에서 높은 쪽은 5조 3, 4천억에서 5조 8천억까지 있었어요. 예. 그거 기준 따지면 한 1조 더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지티브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넘버에 대해서 아직 브레이크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회사는 그 숫자만 얘기하고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 애널리스트 분석을 하겠죠. 어디서 어떻게 나왔다, 뭐 전화하고 뭐 그거 나오니까 아마 빠르면은 한 11시 정도. 곧 전후 지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코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본다면은 아마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휴대폰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추론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한 5조 5천억 정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휴대폰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는 3조 5천억, 많게는 3조 9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조 후반대였는데 아까 6조 6천억 나왔으니까 1조 차이가, 휴대폰에서는 다 나왔다 치면 휴대폰에 4조 한 7, 8천억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휴대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나머지 것은 혹시 뭐 파운더리가 적자가 뭐 2조 7천억이 아니고 2조 6천억, 2조 3천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주로는 휴대폰 쪽에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은 좀 있다가 한 2-3시간 있다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구환신 효과로 뭐 S25 뭐 이런 것도 잘 팔렸고, 좀 반도체 쪽도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서프라이즈고요. 관련된 반도체 뭐 소부장들도 코스닥 대형주에서 지금 가장 강한 쪽이 뭐 YC, 테크윙, PSK 홀딩스, 뭐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동진세미캠, 흡프스프 뭐 이런 종목들 4%에서 7%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또 삼성전자가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6% 정도 반등을 합니다. 33,000포인트까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39,000포인트, 4만 포인트 여기서 놀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10,000포인트 떨어진 거에서 반등이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3,042포인트. 알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좀 특징적인 거, 좀 눈에 띄는 거, 혹은 코멘트 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네, 뭐 별다르게 더 달라진 거는 뭐 그나마 히토류 정도 좀 더 추가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CXL 뭐 이런 애들 순환매 도는 거, 그다음에 전일에 이어서 AI 소프트웨어 강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추가로 수급이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추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덜 떨어졌어요. 그래서 덜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니케이가 엄청 많이 빠져, 8에 9%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아쉽긴 하죠. 물론 아쉽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뭐 선물도 좀 들어오다가 지금 나가고 있고, 콜옵션도 지금 좀 눌리고 있고, 외국인 현물 매도 좀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뭐 기관이 많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 프로그램도 비차익 순매도 늘어나고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이 어느 정도 뭐 발바닥은 아니더라도 발목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커졌고요. 물론 이제 그 긴 다리 가진 새처럼 발목이 길면 어쩌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근데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수준까지 좀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보다는 뭐 특히나 전일보다는 조금 덜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중요한 점은 확실히 딱 답이 나온 건 아니다. 그리고 과거 일기 패턴을 보면 뭔가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분위기 안 좋아서 떨어뜨리고 뭔가 극적 타결할 것처럼 좀 반등시켰다가 다시 또 뭔가 원하는 게 안 나오면 또 돌고 돌아 또 말 안 들어 관세 확대 이렇게 해왔었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아직은 확실할 수가 없다. 적어도 내일 발표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아래 변동폭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무조건 끝이야 라고 보시기보다는 어쨌든 위아래 변동폭이 나오는 안에서 좋은 가격대에서 그냥 차분히 계속 모아보자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단타로 들어가면은 뭐 그거는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중장기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수대에 담아 놓으시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자. 항상 우리가 지나고 나서 2500, 2600, 2700에서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 여력이 된다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열심히 모아 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좀 많이 빠지는데요. 4.3% 정도 마이너스고요. 18만 3천 원. 시가총액 상위주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네이버가 4% 넘게 가장 크게 빠집니다. 요거는 리포트가 오늘 KB에서 하나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28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커머스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본격적인 실적에 기여하는 시점을 2분기로 봤었는데 하반기로 변경을 함에 따라서 2025년하고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3.6%, 6.0%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3월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요거의 월간 사용자가 268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쿠팡이 3,200만 명, 11번가가 870만 명, 알리익스프레스가 710만 명. 요 정도니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 그래서 268만 명이면 확실히 좀 이게 좀 실망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6월 2일부터 신규 도입되는 판매 수수료 변경 정책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앱이라 그래가지고 출시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3월 12일 날 나왔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한 달. 아예 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처음 들어. 나온다고 얘기만 했는데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여기 코멘트 네이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이게 처음 나온 거잖아요. 이 애널리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네거티브한 게 안 나오다가 오늘 처음 나온 것 같거든요. 계속적으로 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 한 달 전에 SK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목표 주가들이 상향되는 게 2월달, 3월달에는 연달아 리포트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하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의 그 빌미가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영향이 있죠. 뻔한 걸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냥 변곡점까지는 몰라도 이게 뭐지 하나는 어텐션 되는 거니까 네.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이런 분위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리포트 나온 거는 느낌상. 보로님도 코멘트? 일단은 뭐 하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시기도 뒤로 미쳐졌으니까 이게 이제 뭐 본격적인 실적 기여 시점이라는 거를 반영해서 주가를 올렸을 텐데 그게 이제 뒤로 밀렸다라는 건 그 이벤트가 뒤로 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당연히 주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또 그때 돼서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고 해놨는데 안 되면 또 어떡합니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늘어났다. 그럼 그거에 따른 단기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다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또 정해서 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은 한정적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네이버가 선택이 될 확률이 더 멀어졌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이버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팔고 빨리 지금은 사실 물반 고기반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물량이 세질 수도 있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확률이 높고 또 대신에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네이버를 그럼 장기적으로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 하락이 오히려 또 좋은 단가에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네. 바로 사지 마시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경과 보시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힘이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6% 상승으로 아까보다는 한 10포인트 정도 더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요. 2364. 코스닥이 1.7% 상승 662. 요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매가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지? 김정일 본부장님? 아까 본호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덜 빠졌다는 게 참 듣는 분에 따라서 다르니까 나중에 준비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나가 시간이 있을 때 그거 좀 더 좋은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덜 빠진 건 맞아요. 그렇죠? 이유가 다 있지만은 그러니까 덜 오른다.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더 빠지면 저는 미국 먼저 살 거라 하고 만약에 중국이 더 세게 붙지 않으면 중국을 산다 말씀드리고 그랬잖아요. 반역자가 아니고 낙폭과대를 먼저 사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 한국 주식이 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덜 빠졌기 때문에 그 낙폭과대를 사는 데 있어서 덜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 보여지고 아까 그 코덱스가 아니고 반도체 그 소부장 있잖아요. 그게 오늘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아까 이익이 많이 나온 것이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한 군데 지금 리포트 나온 거 제가 봤는데요. 그 차이가 한 90%는 80%, 90%는 휴대폰이에요. 그 나머지만 10%만 반도체가 조금 더 잘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 올라갈 때 사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2분기 이후로 그 우리 애플 그 휴대폰 관세 맞으면 애플도 마진 이 영업이익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대한 비중이 삼성은 애플보다는 적죠. 애플은 미국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28%. 그러니까 다이렉트 타격이니까 엄청 빠진 거고 삼성전자는 미국의 비중이 10% 초반밖에 안 될 거긴 하지만은 그 임팩트까지 하면은 오늘 올라간 거에 일정 부분은 또 어느 정도는 2분기 이후로 빠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 달려들지 못하는 거니까 그 봤을 때 일단 반도체 장비주가 이것들이 삼성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예, 많이 빠진 거 약간 반등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대부분이 낙폭 과대에서 넘버나 아니면 커멘트가 나오는 주식 이런 거 말고는 초반보다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은 있죠. 그렇다고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의 반등의 이유를 알아야 네. 낙폭 과대 빠지는 거 오른 거. 무언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반등은 왜 오르는 거? 미국이 막판에 그 저기 중국은 때린다 그랬는데 유럽은 협상하려고 그러고 네. 그런 분위기에 대한 기대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중국이 카운터 어택을 더 세게 하면 오늘 저 버틸려고 하는 게 다시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루 남았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중국 보고 그랬잖아. 야, 너는 34% 우리 미국한테 한 거 물어내. 안 하면 50%더 때릴 거 했는데 시장은 그래도 사바사바까지 아니더라도 극단은 안 갈 거야. 왜? 유럽도 뭐 저기 그 관세 무관세로 하면서 협상하자 나오고 베트남도 나 없애고 한다 그러고 더 악화는 안 시키려는 적이 넌 US에 있다 보니까 지시장을 뺀 적은 아니에요. 4%까지 올라간 거는 지탱을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거짓말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국 주식이 뭐 확 폭등할 건 사실은 없죠. 뭐 실적 시즌에 아직 돌입한 것도 아니고. 물론 삼성전자는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도 반응한 것들. 저도 한 2%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 봤는데 유지를 못하는 거 봤을 때는 덜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의 폭도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뭐 아주 세지는 않은 거다. 낙폭과대 등이 뭡니까? 조선하고 방산이 낙폭과대 됐잖아요. 솔직히 말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뉴스 플로우가 좋다 보니까 오늘 어제 낙폭과 너무 심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뉴스 플로우 나오니까 그거 오르는 거. 그거는 좀 기대하는 것 같고 조선하고 방산은 나머지 쪽은 뭐 확실히 뭐 바뀐 건 없잖아. 삼성 잘 나온 거 좋으니까 그걸 한 3% 오르더라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카비네이션 하면 2%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환율이 또 보탬이 되는 건 아니죠. 환율도 지금 뭐 그냥 유지 아닌가? 조금 빠지네. 하여튼 그 정도니까 뭐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예, 하지만 뭐 덜 빠진 거에 대한 덜 오르는 거 이렇게 크게는 저는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오늘 반등의 이유 그리고 반등 폭에 대한 생각. 뭐 전 세계가 다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엔 중국 외에 아까 이제 처음에 스타트 때 설명을 드렸던 그 변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약간의 트럼프 풋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나왔다라고 보면 되죠. 10분의 뭐 트럼프 풋 나올 게 뭐 있어요? 관세에 대해서 지금 스탠스를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분위기를 확 바꾼 거죠. 어제 가짜 뉴스가 돌았고 지수가 단기간에 몇 분 만에 엄청 올랐고 그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스토리가 제가 아까 일본 전화하고 그 다음에 그 찌라시 뉴스 돌아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중국 외에 나머지들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의향이 있다라는 부분, 유럽에서 그 어떤 대화할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협상 그 관세에서 더 악화가 되기보다는 완화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나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대 심리가 뭐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가 궁금한 건데, 제가 보는 뉴스는 트럼프 중국 맞불 관세 철회 안 하면은 50% 더 때리겠다. 그건 제일 마지막 뉴스예요. 그럼 최근 뉴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미국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첫 번째 스토리는 네. 그 트럼프가 이제 밤 한 8시쯤에 트윗을 했어요. 뭐 인내해야 되고 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들이 너무 우리나라 거 해먹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소셜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짧게 인내해야 된다 그런 걸 한 다음에 직후에 나온 게 뭐냐면 네. 일본이랑 전화를 했는데 유의미한 대화가 있었다. 그래서 협상팀이 올 거고 이제 일본이 약간 좀 미국한테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뉘앙스로 스토리가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일단은 분위기가 좀 좋아졌는데 그때 이제 90일 동안 관세 유예를 한다라는 오역 때문에 또 이 뉴스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 분위기가 올라서 지수가 그때 막 난리 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지수가 또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대화할 어느 정도 얘기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외에 나머지 국가들과는 협상할 용의가 있다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는 50% 더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국만 더 관세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 일본이랑 벌써 얘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관세에 대한 얘기가 되면 기존에 해놨었던 그 스탠스 자체가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거의 다 1년 이상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미국 지수가 좀 말아 올린 거고, 지금 미니 지수가 또 좋은 거고,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니케이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니케이는 미국과 협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럼 관세에 대한 영향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겠죠. 얘기만 잘 된다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지수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그런 영향들도 오늘 상승에 조금 더 기여를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팩트에 대한 뉴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하창원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그 뉴스가 실제로 시장에 더 잘 반영이 돼야 된다. 굉장히 좋은 뉴스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만약에 관세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지면 저의 예상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제 미국 시장이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관세 부분이 해결이 됐을 때 얼마나 빠르고 그 S&P 500의 그 핀비즈 맵이 순식간에 온 그쵸. 세상이 초록초록이 됐었거든요. 그거 아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셨을 텐데 그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 방향이 바뀌면 일정 부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적어도 뭐 우리나라 지수도 뭐 한 2,450 정도까지는 빠르게 오를 거고,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하락 부분에서 뭐 한 10% 정도는 더 메울 수도 있는 거고,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그때 한 6, 7%는 그냥 지수가 다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시장을 봐야겠죠. 대신에 그 뉴스가 확정적인 이슈는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혹은 중국이 50% 한다고 그럼 난 100% 할래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분위기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하방 지지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가 해결이 된다면 시장이 바로 반응할 용의가 있다라는 걸 어제 또 확인을 했고, 네, 확인을 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뭐 70여 개국이 지금 뭐 협상을 하러 뭐 용의를 드러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하면은 또 생각만큼 재앙적으로 막 진행이 되지는 않겠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는 거 아닐까. 혹자는 기술적으로 죽은 고양이 엉덩이 만지기,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6% 상승 2364, 코스닥이 1.8% 상승 663, 요 정도에서 일단은 지금 9시 33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족발하고 김치 좀 팔겠습니다. 이거 타이머 좀 하나 PD님 만들어 주셔서 한 2분만 타이머를 맞춰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감성 족발 100% 앞다리살 슬라이스 족발 두 분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뼈 제외 한 팩에 300g입니다. 신선한 냉장 배송이고요. 수비드 조리하고 오븐 구이를 해서 촉촉하고 담백합니다. 전자레인지 1분 간편 조리 총 4팩 구성이고요. 핫딜가 39,000원입니다. 비계 많고 잡내나는 족발은 NO! 믿고 먹을 수 있는 족발을 찾으셨다면 뼈 제외하고 300g 들어있는 이 제품, 이거를 3+1 4팩을 드립니다. 그래서 잡내 없고 촉촉하고 담백하고 볶음밥까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개별 포장을 해서 위생적이고 냉장 배송이라서 받아서 바로 드셔도 오케이입니다. 족발 잡지 않게 깔끔하고 가볍게 드실 수 있고요. 이 구성을 3만원대로 39,000원. 이야, 놓치면 후회합니다. 김치는 왜 안 주시지? 먹었어요. 김치 먹었어요. 김치 주셨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넣었구나. 안에 있어요. 자, 김치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신세계 푸드 김치입니다. 백화점 김치예요, 백화점. 호텔 김치. 신세계 푸드 호텔 김치. 포기 김치 3.3kg 플러스 총각 김치 2kg. 특급 호텔 출신 셰프가 직접 개발한 프리미엄 김치. 100% 국내산 재료입니다. 100% 국내산. 재료부터 남다름이고요. 시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신세계 푸드와 특급 호텔 셰프가 만든 김치 세트인데요. 와, 이거 진짜 좋다. 포기김치 3.3kg, 총각김치 1kg, 거기에 총각김치 1kg 더. 그래서 김치를 5.3kg 이렇게 드려요. 이중 비닐 포장 냉장 배송. 그래서 요거 한정 수량 200센트인데요. 요 김치가 59,000원입니다. 59,000원. 진짜 싸죠. 5kg 넘는데. 와, 이중빈 어때요, 김치? 김치 맛있어요. 김치 이게 맛있죠? 네. 족발이랑 같이 하니까 조화가 끝내주는데. 그래요? 혼자 하나 먹으면 좀 이상한데. 조선호텔 김치를 좋아해서 네. 그거 시켜서 먹거든요. 어. 그것도 가격이 좀 센 편인데 네. 오,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죠. 시원하다. 신세계 푸드 특급 호텔 셰프의 김치 세트 요거를 해서 59,000원에 족발은 39,000원 4팩 드리고요. 신세계 푸드 호텔 김치는 해서 200세트 한정입니다. 이중 비닐 포장으로 해서 뭐 냄새 걱정이나 터짐 요런 거 냄새 걱정 안 전혀 하셔도 되고요. 핫딜가 59,000원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드셔보세요.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두 분의 맛있는 시식 괜찮으시다면은 링크 통해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00명 나갔죠? 맞습니다. 3,000명. 3,000명이 나갔어요? 네, 18,000명이었는데 15,000명으로 2,5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뭐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그렇잖아요. 또 2만 분, 2,000분, 3,000분 나간 게 그거 시키시러 간 거예요? 시키러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이렇게 눌러서 누르면 되는 컴퓨터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클릭하면 딴 창이 뜨거든. 아, 그래요? 이거를 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그런가? 아닐 텐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뜨진 않을 거예요, 아마. 한번 볼까? 근데 광고가 제일 재밌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수도 있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희의 항상 철학은 똑같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진짜 싸게. 아, 여기선 진짜 이거는 살만하다라고 싶은 것들만 저희가 갖고 오니까요. 그런 거는 참고해 주셔서 한번 가게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게 살림에. 족발인데 김치도 끝내주네. 네. 제가 김치를 많이 먹진 않는데 네. 족발하고 같이 하니까 네. 감싸주는 것이 감싸주죠. SES처럼. 모바일 나가진대요. 모바일 나가진대요. 모바일은 나가지는데 나가진다. 모바일도 프리미엄 쓰면 안 나가지는데 그냥 일반 광고 보는 거 쓰면 나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마 시간대가 9시 넘어져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몰래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시간대가 그래서 좀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김치 좀 먹을게요. 네, 드세요. 김장현 본부장님 네, 자료 제가 먼저 준비한 거. 보고 네, 그렇게. 그리고 보노님 뉴스 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시장 봤다가 마무리하는 걸로.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일단 이거 봅시다. 9월 26일하고 4월 7일의 주가를 좀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9월 26일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미국의 그 관세 이슈가 트럼프 당선된다고 보기 시작했죠. 근데 관세 이슈가 본격화됐다고 보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막 가늠할 때예요. 향후 어떻게 될지 막 가늠할 때였죠. 그리고 이때부터 하면서 한국은 좀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올라갔고 그러다가 11월부터는 바뀌었죠. 어쨌든 통틀어서 지금 지난 6개월 조금 더 지났는데 6개월 더 지난 상태에서 코스피가 얼마냐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뭐 한 11% 정도 오른 거 앞에서 마이너스 11% 정도 지금 빠진 거잖아요. 이 정도. 하이닉스가 그 9월 26일 날 18만 원이니까 이게 한 뭐 약간 반등하면은 뭐 한 4% 5% 빠진 거 되나요? 5% 정도? 5% 빠지는 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한 2, 3% 오르면은 한 15% 빠지는 거 되겠죠. 예. 요거는 이익에 대한 분기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분기 이익은 아직 안 나왔지만 실적이 6조 한 5천억에서 7조 정도 보니까 대충 뭐 그다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죠. 관세 때문에 걱정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아까 휴대폰이고 뭐가 됐든 잘 나왔어요. 근데 2분기가 여기서 8조 갈지 7조 얼마 갈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긴 하죠. 하지만
과거보다는 내려온 입장이에요. 한전이 오늘은 빠지는데 한전이 지금 오늘 빠지긴 있습니다만 한 8%, 9% 오른 거죠. 장이 이렇게 요동칠 때 길게 보시는 분의 그 스탠스를 어떻게 보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 이익에 결국은 수렴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며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아까 4% 올라갔다가 내려갔잖아요. 미국 마이너스 11.9입니다. 오늘까지. 오늘 지금 한국이 반등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똑같아요. 작년 9월 26일이나 지금이나.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익의 펀더멘털 수렴하면 이익 전망이 미국이 더 좋냐 한국이 더 좋으냐 이제 제가 손잡고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건 거고 그 중에 낙폭이 과대한 거는 그게 먼저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조금 더 여기 보시고 마이크론 와 우리가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말도 안 되게 높다고 하는 주가가 드디어 아주 개떡이 됐습니다. 무려 최근에 진짜 되게 빠졌거든요. 오늘 반등이 그래도 38%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 PER이 한 7배, 8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빠졌다는 것이 우리가 좋아야 되느냐? 꼭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하고 괴리가 좁혀졌다. 여전히 좀 있지만은 그런 것도고 나머지 TSMC나 엔비디아 이런 거는 뭐 비슷하게 20% 빠지고 애플도 20% 빠지고 그다음에 셉은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아까 한전하고 다른 거지만 소프트웨어는 안정적이잖아요. 이것도 고점에서는 20몇 % 빠졌습니다만 작년 대비했을 때는 이거는 꾸준한 거니까 안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실적 전망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사분기 S&P 500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얼마냐면 한 7.3% 5% 정도 됩니다. YOY로 1사분기가. 그리고 올해에 대한 예상이 한 11.34%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PER이 어저께 한 18배 초반 19배까지 간 거거든요. 만약 이익 전망이 내려가잖아요. 7점 몇 프로가 안 나오고 그러면 PER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전히 싸진 않다. 아니면 엄청 바겐세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EPS 전망에 대한 게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에 나올 때 면밀히 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하는데 관세, 반도체는 관세는 없다 치더라도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부메랑해서 돌아오는 관세 때문에 이익이 삼성전자도 한 3조 정도는 빠지거든요. 2조 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또 한 2조 빠지니까 반도체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이 36조면은 아마도 다른 거 변동이 없으면 한 5조 정도는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1% 이익이 빠지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휴대폰이 없다도 하이닉스 정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8% 10% 정도 이익 전망을 빠지는 어저스트 피리어드가 관세에 대한 얘기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렇게 있다는 걸 본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아직 해결된 게 아니면은 그 주식이 반등할 때 그렇게 세게 반등을 못하고 눈치를 계속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많이 빠진 주식이 있으면은 마이크론을 먼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주식을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테슬라도 엄청 빠진 것 같은데 고점에서는 많이 빠졌지만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빠지지 않은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애플이 만약에 돌기 시작하면은 애플이 관세에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돌기 시작하면 관세를 조금 중국하고 협상하는 것처럼면은 그러면 신호를 굉장히 좋게 보시면 됩니다. 애플이 돌면은 이제는 엔비디아가 아니고 애플이 도는지 그 의미를 보셔야 돼요. 왜? 애플이 지금 PER이 28배, 30배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 패턴보다는 한 10% 이상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가를 보시면서 관세에 대한 것도 보시고 EPS 1사분기에 대한 것도 7점 몇 프로 나오는지 그거를 이번 주말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지금 관세 효과가 실적에 어떻게 예상치로 반영이 되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왔잖아요. 앞으로 그 EPS 전망치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가 나올 텐데 거기서 관세가 어떻게 반영돼서 이 주식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미국으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애플이 관세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주가가 돌아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그렇게 매가리가 좀 없습니다. 뭐 일본이 더 많이 빠졌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항상 똑같아. 이게 너무 계단식으로 흘러내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당연히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일본이 어제 몇 프로 빠졌죠? 8% 빠졌나요? 그 정도. 8% 빠졌죠? 장중에
일본이 한 8% 빠지고 6% 오르고 우리나라가 5% 빠졌나요? 5.5. 5.5 빠르고 오늘 1.2 오르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좀 못 가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2356, 1.2% 반등이고요. 어제 떨어진 거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회복을 못 하고 있네요. 코스닥도 1.9% 상승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중간 코멘트 좀 해 주신다면 오늘 떨어지는 종목도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애들이 2%, 5% 금융주 일부 좀 떨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에 또 베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좀 털었을 거고 또 그런 좀 단타 물량들 좀 나왔을 거고 또 이제 10시랑 어쨌든 내일까지는 반대 매매가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좀 다 가져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지금 더 올려주면 또 신용 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자체적으로 이제 미국과 얘기를 하니까 네. 관세에 대한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중국까지 막 엄청 아웃퍼폼 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현물도 2천억이나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도 한 1,700억 정도 나가고 있어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개인이 열심히 사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개인만으로 이렇게 외국인 기관 던지는 거를 다 막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어쨌든 패시브가 뭐 패시 프로그램 매도로 막 계속 이제 떨어뜨리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금이 막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에 또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지지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지금 미니 지수나 이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뭐 10시 지나고 생각보다 물량 별로 안 나오냐 하면 또 다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2,100개가 넘으니까 투심은 그래도 좀 센 편이다. 뭐 정도를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과 오늘 알아야 될 경제 뉴스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연기금이 하는 거를 좀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주식 평가액이 8조나 벌었습니다. 1분기에 8조 2천억. 국민연금이 뭘로? 돈 엄청 잘 벌었어요. 수익 금액이 네, 요 이제 방산, 조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왜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냥 국민연금이 다 캐리를 했잖아요. 사실상 진짜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수급이 붙은 쪽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 네, 그런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연금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최근에도 하방에서 잘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만약에 매수를 많이 한다. 연속적으로 산다. 근데 그게 주가가 바닥에 있거나 좀 턴어라운드 한다.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지금은 이런 수급을 쫓아가 보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가격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이고 뭐고 지금 현찰이 최고인데 그래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많이 막 변동폭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지금 사실 조금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안전자산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오히려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화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회복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1,500원 넘어서 1,600원 간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보다 더 폐업률이 높은 상황, 실업률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 다음에 뭐 되게 진짜 로열급 수요가 있는 쪽, 뭐 엄청 명품 쪽에서도 완전 극 높은 쪽, 아니 먹는 것도 막 파인다이닝 쪽에서 되게 비싼 쪽, 이슈 있는 쪽, 허세 인스타 할 수 있는 쪽 이런 쪽이나 많지 나머지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내수가 안 좋은데 수출이 좋아야 되는데 수출은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도를 보기 어렵고 대신에 관세 수수료만 해소가 되면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은 해소되고 나서 1,400원대 초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까지는 나중에 이슈가 해소가 되면 빨리 회복될 수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거 이제 이거
돈을 못 줄까봐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매장들이 망하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 자체에서 뭐야 지금 되게 위험한가? 그럼 돈 안 써야지? 약간 이런 심리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품업체들이 물건을 안 준다. 혹시나 또 그렇죠. 왜냐면 보통 이런 데들이 물건을 이렇게 팔아 보면은 대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2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2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또 물건 줬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그거 다 손해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다시 한번 뭐 코멘트 할 게 있을까요? 일단은 두 분 저기 뭐시기냐. 지금 50분까지 오늘 초반 장을 이렇게 봤을 때 느낀 점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제 급락했을 때는 분위기가 공포스러웠다면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해 주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시장의 센티는 좀 남아 있기는 하구나라는 걸 뭐 느꼈다든지 아니면 뭐 수급이 아쉽다고 느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급락했을 때 일단 웅크리고 보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일에 만약에 전량 매도를 만약에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기분 자체가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매우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다고 그분이 지금 만약에 초반에 분위기 좋다고 해서 내가 잘못 팔았을 때 전부 다 또 샀어요. 그럼 또 물려 있잖아요. 그럼 또 진짜 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내가 대응하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좀 웅크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잘못해서 자산에 대한 현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을 잘 할 생각을 해야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선택이다. 그리고 어제 오늘 느낀 상황은 어쨌든 지수가 2300대에서는 뭐 이래나 저래나 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위든 좀 더 떨어지는 하방은 당연히 열어놓고 사셔야 되지만 제가 매수하라는 거는 전부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조금씩 발을 담궈놓고 그 상황에서 또 사봐서 수익이 잘 안 나면은 시장이 되게 어렵다라는 걸 느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 단 한 주라도 꼭 이럴 때 사놓으시고 나중에 결과값을 보시면 그럴 때가 이제 사야 되는 기회구나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관세만 해소가 되면 저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돌림이 나올 거라는 흐름을 어제 눈으로 저는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어쨌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야금야금 보는 시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도요? 네. 관세 해결되면 무조건 폭등이죠. 그럼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 100포인트가 오를지 150포인트가 오를지 알 수는 없지만 뭐 하여튼 여러분 상상하시는 수준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많이 빠진 걸 사시는 게 맞습니다. 많이 빠진 거 사시는 게 맞는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걸 한켠에 체크한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방산하고 반도체 하면은 하이닉스 정도 이렇게만 대응하고 뭐 매도하면 이미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어저스트 다운로드가 될지에 대해서 관세 해결되기 전에 있으니까 차분하게 너무 급하지 말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PBR 0.8이 2,350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왔다가 지금이나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공포가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이게 바로 2,250으로 가진 않고 거꾸로 말하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갑자기 뭐 2,500 550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에 낮아진 거에서의 또 체크 앤 밸런스가 있다는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항상 재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거 너무 낙폭과대네. 또는 반등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반등하면 조금 좀 그렇잖아.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메저먼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중립적입니다. 나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ISC 잘 골랐죠? 네, 잘 골랐어요. 네네. 잘하셨습니다. ISC 잘했잖아요. 네, 맞아요. 4.3%. 근데 제가 어제 웃은 거는 ISC는 하이닉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 네, 삼성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는 거 맞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관계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오늘 그래요?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거랑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네. 관계 없어요. 어쨌든 땀 흘리고. 그거 아니, 테스트 소켓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서켓인데 하이닉스 비중이 더 커요? 향이에요. 예.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제가 어제 웃은 거고요. 예. 아. 반도체는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어서. 네. 그래요? 근데 오늘 왜 그렇지? 하이닉스가 오르잖아요. 하이닉스 어느 오르잖아.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요? 네. 어제 빠진 게 많으니까. 빠진 게 많아서 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렇네. 4.2%. 근데 원래 명행의 종목은 되게 잘 골라요. 짧게 먹고 나가서 그렇지. 종목은 진짜 기가 막히죠. 네. 삼성전자 보고 제가 ISC 딱 골라 버리잖아요.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9시 56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요. 두 분 뭐 마지막 코멘트 딱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대 매매나 뭐 이런 것도 걱정을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건 내일 모레부터 걱정을 좀 네. 하나요? 이제 10시, 11시, 2시 뭐 이런 거 지나가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자라는 게 있으면 짧게만 한마디씩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은 오늘도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 뭐 있지. 10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간별로 뭐 네. 2시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리고 증권사마다 나오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해서 물량 출하는 오늘 내일까지 나올 것 같고 어쨌든 변동성의 극대화는 내일까지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지나고 관세에 대한 좀 스토리 좀 바뀌고 트럼프가 소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결판이 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뭐 위아래 변동성 좀 열어놓으시고 오늘 오른 거 너무 행복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요 위아래 등락폭 있으니까 하루 이틀만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그냥 스테이 하시고 현금 만약에 50% 정도까지 있다면은 눌림목 있을 때 사시는 것도 괜찮고 현금은 뭐 1-20%밖에 없으면은 그냥 관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게 있다 모르겠는데 오늘 그렇게 변동칠 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특별히 많이 하실 만한 거리가 남아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알겠습니다. 민돌아빠님께서 맞점하시고 잘 버텨요. 우리 생존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유자님께서도 모두 성투하세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 또 응원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재밌는 거 보면서 이렇게 잘 버티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봄꽃 축제가 열리고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5월에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랑 월스트리트 가서 이 기간 동안에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동부, 뉴욕을 모두 경험하는 엄청난 기획으로 저희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전날 4월 30일 날 저녁 비행기 타고 출발, 그리고 수요일 5월 7일 수요일 날 아침 6시에 도착. 사실상 5월 2일 금요일만 하루만 휴가를 쓰면 다녀올 수가 있는 긴 황금 연휴의 여행입니다. 월가도 방문하고요. 대학교도 방문해서 스탠퍼드, UC 버클리, 컬럼비아 다 가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5월 초면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을 때라서 요거 고정 댓글에 링크 혹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3프로와 함께 매우 유의미한 미국 여행 한번 가보시면 어떠시련가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3시 20분에는 조금 더 요거보다는 시원한 반등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따가는 조금 더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